네, 여러분은 1년에 몇 권의 책을 읽으시나요? 책과 멀어지고 있는 요즘 그림책으로 독서 문화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인에서는요, 책을 통해서 소통하고자 하는 두 명의 책방지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촌 2년차 김영현 씨의 아침이 분주합니다. 분홍 보자기에 차곡차곡 마치 보물을 다루듯 정성스레 챙기는 것 바로 책인데요. 90%는 차 트렁크에 실려 있고요. 한 10% 정도 새로 보충되는 책들, 이번 주 주제라든지 오늘 이제 새로 소식지가 나왔으니까 그런 것만 따로 챙겨서. 가져온 책들을 하나하나 풀어 정리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적한 골목의 공유 식당은 소담한 책방으로 변신하죠. 이제 식당에 진짜 책이 나는 있어요? 뭐 하고 살지? 뭘 하면 재미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원래 책을 되게 좋아했고 책과 관련된 일들을 했어요. 차에다가 책을 싣고 다니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냥 이렇게 어떨까 저떨까 막 생각하는데 옆에서 이제 저희 남편이 뭘 고민해. 그냥 시작해봐, 저질러봐. 했다가 뭐 아니면 말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남편 추진력이 있었어요. 지난 10월 김영현 씨는 길거리 책방을 열었습니다. 야외에서 시작해 지금은 추위를 피해 잠시 실내로 자리를 옮긴 상태죠. 아, 근데 이동형인가 봐요. 그 책방엔 유난히 그림책이 많습니다. 내 일생에서 그림책을 3번 만나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책을 읽어주겠죠, 아이가. 엄마의 목소리로 그림책을 봐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자라서 엄마가 되겠죠. 엄마는 아빠가 되겠죠. 그러면 엄마는 아빠가 책을 자녀한테 읽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애도 다 크고 누구한테 읽어주지 않아. 그럴 때 지금 다시 내가 그림책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정말 온전히 나를 위해서 책을 보는 거잖아요. 내 자신에게 울림을 주는 책, 그런 것들을 찾는 거죠. 아름아름 찾아온 손님들은 어느새 단골이 되고 그렇게 책을 통해 낯선 고장에서 귀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책방이 참 아늑하네요. 네, 날씨 따뜻해지면 차 이렇게 놔두시고 거기다 책을 놔두시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이 사실 책이랑 친해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희 책방에 매주 오는 손님이 계셔요. 그분이 처음에는 되게 이제 서먹게 하셨는데 근데 매주 책을 사시는 거예요. 책을 안 사셔도 됩니다. 그냥 오셔서 보시다 가셔도 돼요. 하는데도 책을 많이 사가시면서 저 책을 모으는 걸 좋아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저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요. 조금씩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참 누군가와 말을 걸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 순창에 내려와서 정말로 찐으로 처음 낯선 인연으로 만든 거죠. 낯선 분을. 그래서 되게 보람 있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곳이네요. 길거리 책방의 주인장. 얼마 전 또 한 번 일을 저질렀습니다. 기다리는 책방이 아닌 찾아가는 책방이 되기 위해서 순창의 이야기를 담은 소식지를 발간한 건데요. 이제 SNS로만 소통하니까 사실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특히 이제 순창에서 순창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아직은 아날로그 세대인 것 같아요. 눈에 보여야 이렇게 좀 간직하고 싶고 옆에 두고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인쇄본 소식지를 생각하게 된 거고 1호의 표지에 보면 저질러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도전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사실 그전까지는 누구의 엄마였고 누구의 선생님이었고 누구의 부인이었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제 이름을 걸고 책방도 하고 소식지도 내는 거죠. 제 인생을 저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멋지네요. 우리 요거 소식지 같이 내시는 분들인데 안 그래도 소개도 한번 하고 하려고 그랬거든.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우리 동아리 그림책 동아리 대표님이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한 적은 없어요. 없고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이제 원고를 부탁드렸는데
지금은 처음이라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이제 하면서 조금 틀을 잡아가고 독자 코너도 좀 더 넓히고 이제 그러려고 생각 중이에요. 제작진도 되게 순창 아기자기해요.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책방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책 이야기까지. 소식지에는 순창 사람들이 정성스레 써내려간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죠. 주인장께서 저한테 좀 글을 기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을 때도 기꺼이 굉장히 반갑게 진행하게 됐고요. 뭐 수학행이라고 하죠. 그리고 순창이라는 이 작은 지역이지만 이런 활발한 활동들 그리고 의미 있게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래서 지금 재미있게 해보고 있습니다. 마을의 사람과 마을의 역사 이걸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두지마을이라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제 선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우리가 기록하고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손으로 우리 안에서 해결되는 게 그게 너무 뿌듯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어 보여요. 전주의 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동네 책방. 책방지기의 야무진 손길이 곳곳에 묻어난 이곳에는 책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진 주인장 김정숙 씨가 있습니다. 여긴 또 다른 즐거운 일을 곳이네요. 찾아 시작한 책방은 벌써 3년이 됐죠. 저희 세대는 책방이나 책방 앞에서 그 약속 장소를 하잖아요. 그 추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친구를 기다릴 때 아니면 뭐 애인을 기다릴 때 책방에서 우리가 그 당시는 휴대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책을 보고 있으면 그 기다림이 되게 무료하지 않잖아요. 언젠가 맞아, 나도 그랬어. 이런 책방 사장님을 하면 좋겠다. 책이 너무 좋은데 그 어렴풋한 그 생각이 제가 이제 이 나이 됐을 때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좋아했던 일이 그거잖아. 그럼 그거 한번 해볼까? 그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꿈을 이뤘어요. 매일 아침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듯 정성스레 책을 고르는 김정숙 씨. 좋은 책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또 나아가 연대하는 것, 그것이 책의 힘이라 믿고 있죠. 포스트잇이 다 붙어 있네요. 네. 맛있는 우리가 음식을 차렸을 때 같이 여럿이 먹으면 맛있잖아요. 즐겁고 그런 것처럼 정말 제가 책방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왜냐면 책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좋은 말씀을 하시지 나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꿈을 쫓아가면 돈은 많이 못 벌지만 궁핍하지는 않다. 너무 좋은 일을 내가 하게 됐구나. 안녕하세요. 신우야, 이거 5.18에 대해서 관련된 소설인데 5.18에 대해서 잘 알아? 전두환이 광주를 침범해서 그게 싫어서 광주 사람들이 나와서 항쟁한 거. 네. 이 장우라는 작가님이 그 형제 간의 우애를 다룬 소설이야. 근데 여기서 그 주인공의 형이 광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가. 그런데 생일날 형이 안 오는 거야. 5.18 때 희생을 당한 거야.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권하고 싶은데 한번 읽어볼래? 네. 배움의 순간. 재미를 주는 조기 책방을 교육이네요. 만들고 싶다는 책방지기의 마음이 전해져 하나 둘 단골들도 생겨났습니다. 좋은 책도 많고요. 그리고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이 아이 많이 와봤나 책방의 봅니다. 문턱을 낮추고 싶다는 김정숙 씨.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자 강연부터 북콘서트, 여러 모임을 열며 현대판 사랑방을 자초했습니다. 동네마다 사랑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랑방이 어느 순간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아파트 문화가 되면서 여럿이 같이 하는 그런 공간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저도 문 활짝 열어놓고 어르신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세요. 막 이렇게 저 사실 수다 못 떴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제가 옆에 다가가니까 정말 그분들도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고 내가 무슨 책방이야 하면서도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서로 교류가 되고 재밌어 하고 그리고 또 저도 그분들의 또 지혜도 얻고. 작은 책방의 베스트셀러는 대형 서점과는 결이 다릅니다. 책방지기의 추천과 손님들의 즉흥적인 선택으로 결정되죠. 오늘 저녁 특별한 베스트셀러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영국이나 유럽 책방들 보면 100년 된 책방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책방들이 유지가 되는 게 손님들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지 책방지기 혼자서만 잘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좀 넓은 마음으로 책방에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길거리 책방이 지금은 겨울이라 여기 있지만은 사실은 면단위 마을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와서 그냥 부담 없이 그림책 보시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문화 사랑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책 이야기 하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렇죠. 그러네요. 저도 1년에 한 100권 정도 제가 읽고 싶거든요. 네. 읽는 줄 알았죠? 네. 아니요. 다들 속았죠? 아니요. 아니, 안 속았어요? 네. 속아줬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저는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책이라고 하면 좀 두껍고 좀 어려운 것만 좀 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스스로 문턱을 좀 높게 잡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책 연간 독서율이 성인과 학생 모두 뭐 다들 짐작을 하시겠지만 현재 감소 추세라고 네.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 독서 장애 요인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학생에서는 2위, 성인에서는 3위에 오른 것이 이제 공통적으로 올랐는데 이 독서 장애 요인 중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 이게 이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습관이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책과 친해지는 계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은 왜 성인을 위한 그림책도 많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뭐 읽기도 좀 쉽고 또 재미까지 있는 그림책으로 먼저 시작하면 책과 사람의 거리도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봄바람이 뭔가 이렇게 살랑살랑 불어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럴 때 이제 책 한 권 딱 들고 네. 1년에 100권은 아니더라도 1년에 한 10권 정도라도 네, 네, 네. 책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탐사기의 일사천리 1부를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찾아오겠습니다.